집이 너무 깔끔한 사람 조심하세요. 깔끔한 사람을 보면 왠지 믿음이 갑니다. 정리정돈 잘하고 물건 제자리에 두고 먼지 하나 없는 공간. 그런 사람은 성격도 좋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청소 잘하는 사람이 정말로 다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깔끔함 뒤에 불안을 숨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리를 통해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소로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려는 거예요. 표면만 보면 같은 깔끔함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압니다. 사람 볼 줄 모르면 당한다는 걸. 청소하는 방식, 물건 정리하는 습관, 냉장고 안 정돈 상태.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은 깔끔한 사람의 숨겨진 본성 3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청결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짜 심리를 살펴보려 해요. 청소 잘하는 사람 다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본성, 질서 속의 숨은 불안.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믿을 만하다. 그런데 그 깔끔함이 어디서 오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청소는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최소한 내 공간만큼은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느낌. 그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거예요. 50대 중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실 정리였어요. 쿠션 위치, 리모컨 각도, 신문 정렬까지. 남편은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물건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손님이 다녀간 날엔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아내는 대답했죠. 이것밖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직장에선 상사 눈치, 집에선 시댁 눈치.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자기 공간뿐이었던 겁니다.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질서로 불안을 덮는 거예요. 그 깔끔함은 성실함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가 불안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리는 성취의 과정이에요.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만드는 그 순간의 만족감.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 이런 사람은 청소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더 깨끗해질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 목표를 세우죠. 불안 때문이 아니라 성취감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불안형은 정리가 끝나도 불안합니다. 다시 흐트러질까봐, 누가 만질까봐 긴장해요.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성취형은 정리가 끝나면 만족합니다. 다음엔 뭘 정리할까 생각하고 여유롭게 쉬어요. 통제가 아니라 변화를 즐기는 겁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번 보세요. 정리 후에 편안해 보이나요? 아니면 여전히 긴장해 있나요? 물건이 조금 옮겨졌을 때 괜찮아 하나요? 아니면 즉시 고치나요? 그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심리를 보여줍니다. 질서에 민감한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불안을 숨기는 도구라면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타인의 작은 흐트러짐도 참지 못하고 자기 방식을 강요하게 되니까요.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깔끔함 뒤에 숨은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청소는 완벽한데 왠지 여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깔끔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 번째 본성, 배려와 통제 사이. 깔끔한 사람은 생활 리듬이 일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청소하는 요일, 물건 정리하는 순서. 이런 일상의 규칙성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보여줘요. 규칙적인 사람은 대체로 감정이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한 루틴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아침에 침대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는 그 흐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심리적 기반이 되는 겁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순서로 돌면서 정리하고 점심 전엔 꼭 마무리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좋아했죠. 아버지가 성실하다고, 건강하게 사신다고. 그런데 몇 달 지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한테도 자기 루틴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발은 현관 왼쪽에 나란히 놔야지.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돼. 이불은 아침에 개야 하는 거야. 처음엔 조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명령이 됐습니다. 가족이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심하면 직접 고쳐버렸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세요? 아버지는 대답했죠. 내가 평생 일하면서 지켜온 방식이야. 이게 맞는 거야. 통제력이 배려를 넘어선 순간입니다. 자기 공간을 정리하는 건 자기 관리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공간까지 정리하려 하면 그건 통제예요. 선을 넘는 순간 깔끔함은 압박이 됩니다. 배려하는 사람과 통제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려형은 자기 공간만 정리합니다. 타인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돕죠. 필요하면 말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통제형은 타인의 공간도 고칩니다. 본인이 보기에 불편하면 허락 없이 정리하고 내가 해놨어 하고 당연하게 여겨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감정 표현 방식입니다. 배려형은 감정을 말로 표현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좀 힘들어라고 말하고 청소로 풀지 않아요. 통제형은 감정을 행동으로 풉니다. 화가 나면 청소를 시작하고 불안하면 정리에 몰두하죠.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3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정리정돈에 철저한 편이었고 아내는 좀 더 여유로운 성향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청소 많이 해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조용히.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 너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남편이 힘든지. 몇 달 후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해? 힘들면 말하면 되잖아. 남편은 대답했죠.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냥 내가 정리하는 게 나아. 남편은 감정을 청소로 풀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는 대신 정리하면서 스스로 진정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몰랐고 남편은 아내가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표현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깔끔함이 통제가 되는 순간 관계는 균열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본인은 왜 이해 못하냐며 답답해하죠. 행동의 경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공간은 내가 정리하고 타인의 공간은 타인이 정리하게 두는 것.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타인의 지저분함을 참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고쳐주고 싶나요? 그 충동이 배려인지 통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 번째 본성, 세심함이 만드는 신뢰. 먼지 한 톨,
물기 하나까지 신경 쓰는 그 세심함. 그게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디테일을 보는 능력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 말한 걸 기억하는 사람, 작은 부탁도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 공간도 정돈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테일에 집중하는 건 습관입니다. 공간 정리에서 시작된 세심함이 시간 관리, 약속 이행, 관계 유지로 이어지는 거죠. 40대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팀장으로 일하는 이 사람은 책상이 항상 깔끔했어요. 서류는 날짜별로 정리되고 펜은 종류별로 꽂혀 있고 포스트잇도 색깔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달라졌습니다. 이 팀장은 모든 걸 기억했어요.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가 어디 있는지, 마감이 언제인지, 회의 시간에 누가 지난주에 그건 어떻게 됐죠? 라고 물으면 즉시 파일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죠? 신뢰는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태도. 그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디테일에 강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나중에 할게라고 말하면 진짜 합니다. 확인해 볼게라고 하면 정말 확인해요. 약속은 지켜지고 말은 지켜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디테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만들고 사소한 차이를 문제 삼고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5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는데 이분이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일정표, 숙소, 식당, 이동 시간까지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웠어요. 친구들은 고마워했죠. 처음엔 여행 첫날 식당이 예약 시간보다 30분 늦게 자리를 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분은 불안해졌어요. 일정이 틀어졌어. 다음 장소 가려면 택시 타야 돼.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여행인데 뭐. 하지만 이분은 계속 시간을 확인했어요. 즐기지 못하고 친구들도 눈치 보게 만들었죠. 여행이 끝나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자유롭게 다니자. 너무 빡빡했어. 디테일은 도구입니다. 관계를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옭아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차이는 유연성입니다. 좋은 디테일형은 상황에 맞춰 조절합니다.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만 사소한 변화는 받아들여요. 계획대로 안 돼도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나쁜 디테일형은 모든 걸 계획대로 맞추려 합니다. 작은 변화도 스트레스고 예상 밖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관계에서 디테일은 신뢰를 만듭니다. 하지만 지나친 디테일은 압박을 만들죠. 당신은 어떤가요? 약속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나요? 작은 변화를 받아들일 여유가 있나요? 깔끔함 뒤에 숨은 진짜 책임감. 자기 공간을 관리한다는 건 자기 삶을 책임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책임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책임감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약속한 걸 끝까지 해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아요. 과정이 지저분해도 결국 마무리는 깔끔합니다. 가짜 책임감은 과정만 완벽합니다. 서류는 잘 정리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계획은 완벽한데 실행이 안 되고 깔끔하게 보이는데 실속은 없어요.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처리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저녁 메뉴 생각하고 빨래 개면서 내일 일정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우편함도 확인해요. 효율적이고 결과 지향적입니다. 청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청소 자체에 몰입합니다. 1시간 동안 청소만 하고 끝나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완벽하게 깨끗하지만 다른 건 밀려 있습니다. 완벽함에 집착하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눈에 보이는 걸 완벽하게 만들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3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집은 항상 완벽했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책은 크기 순으로 정렬되고 옷장은 색깔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집이 모델하우스 같아. 그런데 일은 항상 밀렸습니다. 마감 전날 밤을 새우고 거래처한테 연락 늦고 수입은 불안정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가 대답했죠. 아니, 집 정리하느라 그래. 일하기 싫을 때마다 청소를 시작했던 겁니다. 청소는 눈에 보이는 성취니까. 30분만 하면 결과가 확 보이잖아요. 하지만 일은 달랐습니다. 몇 시간 해도 끝이 안 보이고 언제 완성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막막했어요. 그래서 청소로 도망친 거죠. 책임감은 편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청소가 잘 돼 있어도 정말 중요한 일이 밀려 있다면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반대로 공간은 좀 어질러져 있어도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사람이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집은 완벽한데 인생은 뒤죽박죽인 사람. 그 사람의 깔끔함은 책임감일까요? 회피일까요? 일상 속 작은 습관이 드러내는 본성. 청소하는 방식, 물건 정리하는 순서, 쓰레기 버리는 습관.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줘요.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의 냉장고는 체계적입니다. 유통기한 짧은 것 앞에, 긴 것 뒤에. 야채는 야채끼리, 고기는 고기끼리. 라벨까지 붙여서 언제 샀는지 표시해 둡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획적이고 낭비를 싫어하고 효율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의 냉장고는 즉흥적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고 급하게 먹을 것만 앞에 두고 나머지는 구석에 밀어넣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유연하고 순간에 집중하고 복잡한 체계를 귀찮아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체계적인 사람은 장기 계획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상황에서 당황해요. 즉흥적인 사람은 변화에 빠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낭비가 생기죠. 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랍을 열면 모든 게 정리돼 있습니다. 칸막이로 나눠서 물건마다 자리가 있고 뭐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서랍을 열면 뒤죽박죽입니다. 필요할 때 찾아 쓰고 대충 넣어두고 언젠가 정리하겠지 하면서 미룹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둘 다 자기 방식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야. 찾기 쉽잖아. 안 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어차피 쓸 건데 뭐. 대충 알아. 행동은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서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둡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리광이었고 아내는 느슨했어요. 평생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서랍을 보면 속이 상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가 지겨웠습니다. 내 서랍인데 내가 알아서 해.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서랍을 몰래 정리했습니다. 칸막이 넣고 물건 분류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죠.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왜 내 걸 건드려? 이제 아무것도 못 찾겠네. 남편은 억울했어요. 잘하라고 해준 건데 왜 화내? 침범입니다.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던 거죠. 작은 행동의 차이는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부딪히게 됩니다. 휴지 버리는 것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휴지통에 꼭꼭 눌러 담습니다. 최대한 많이 담아서 한 번에 버리려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차도 바로 버립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걸 못 견뎌서.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는 효율을, 하나는 청결을 우선하는 거죠. 하지만 함께 살 땐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우기면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작은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소하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안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이 다 들어 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냉장고, 서랍, 휴지통? 당신의 방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불안.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불편하고 100%가 아니면 0%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합니다. 집도 깨끗하고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다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타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완벽주의는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40대 워킹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선 능력 있는 팀장이었고 집에선 완벽한 엄마였어요. 아침엔 도시락 싸고 저녁엔 저녁상 차리고 주말엔 집 대청소하고 아이들 숙제까지 챙겼습니다. 주변에선 부러워했죠. 어떻게 저렇게 다 해? 그런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피곤했고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배달시켜 먹어도 돼. 너무 힘들어 보여.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불안해서였던 거죠.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나쁜 엄마 같고 뭔가 빠뜨리면 무능한 사람 같고 실수하면 전부 망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했어요. 완벽함이 유일한 안전장치였으니까.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방식입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합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합니다. 아이가 방 청소를 했는데 구석이 안 됐으면 지적합니다. 동료가 자료를 정리했는데 순서가 다르면 고쳐버립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상처입니다. 상대방은 느낍니다. 내가 한 건 인정받지 못한다. 어차피 완벽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내 노력은 부족하다. 그리고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지적받을 거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주의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혼자 완벽하게 하려다가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기준과 완벽주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건강한 기준은 노력을 인정합니다. 잘했어. 고마워.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때? 완벽주의는 결과만 봅니다. 이건 틀렸어. 다시 해. 건강한 기준은 실수를 배움으로 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이번에 배웠으니까. 완벽주의는 실수를 실패로 봅니다. 왜 이렇게 했어? 조심했어야지. 행동은 똑같이 청소를 해도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청소를 왜 하나요? 진짜 깨끗해서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불완전함이 불안해서인가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고
겉모습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습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방식, 물건 다루는 태도, 공간 관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집을 한번 보세요.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일상 공간을 봐야 합니다. 거실은 깨끗한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겉만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화장실은 깨끗한데 서랍이 엉망이다? 급한 것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나중에 하다가 결국 안 하는 거예요. 집은 깨끗한데 차 안이 더럽다? 자기 영역과 타인 영역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내 공간은 완벽하게, 공적 공간은 대충 관리하는 거죠.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50대 남성이 재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집도 깔끔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첫인상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죠.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봐. 꾸민 모습 말고. 어느 날 약속 없이 그녀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그런데 주방이 달랐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냉장고 안은 정리가 안 돼 있고 쓰레기통은 넘칠 것 같았어요.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 바빠서. 원래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냉장고를 보니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가 여러 개였습니다. 오늘만 바쁜 게 아니구나. 평소에도 이렇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첫인상의 깔끔함은 연출이었다는 걸. 결혼은 연출로 살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사는 건데 진짜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그는 결국 재혼을 포기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평소엔 느슨한데 중요한 순간엔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긴급 상황에 강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엔 완벽한데 위기 때 무너집니다. 일상은 통제할 수 있는데 예상 밖 상황은 못 견디는 거죠. 당신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말을 보나요? 행동을 보나요? 꾸민 순간을 보나요? 일상을 보나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 청소는 혼자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땐 완벽한 사람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땐 깔끔한데 함께 살면 느슨해집니다. 책임을 나눠서 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땐 대충 사는데 함께 살면 깔끔해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든 함께든 똑같습니다. 자기 원칙이 확실한 거죠. 이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차였어요. 남편은 평생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신문 정리하고 저녁마다 거실 치우고 주말엔 마당 쓸고 월말엔 창문 닦았어요. 아내도 그랬습니다. 주방은 항상 깨끗했고 빨래는 제때 했고 냉장고는 정리돼 있고 화장실은 반짝였어요. 둘은 한 번도 청소 문제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안 싸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자기 일은 자기가 하니까.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자기 공간은 자기가 정리하고 공동 공간은 함께 정리하고 상대 공간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경계가 명확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경계가 흐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 화장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떡해?
어떤 아내는 남편 서재를 치웁니다. 먼지투성이잖아. 둘 다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침범으로 느낍니다. 내 공간인데 왜 건드려? 관계에서 청소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동의입니다. 내가 정리해 줄까? 라고 물어보면 배려입니다. 허락 없이 정리해버리면 통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제안하면 조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라고 지시하면 강요입니다. 작은 표현의 차이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40년을 함께 산 그 부부의 비결은 경계 존중이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서로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 청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 방식을 강요하고 있나요? 행동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청소하는 방식, 물건 정리하는 습관, 공간 관리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깔끔함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깔끔함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불안에서 오는 깔끔함은 자신과 타인을 압박합니다. 성취에서 오는 깔끔함은 자신과 타인을 성장시킵니다. 통제에서 오는 깔끔함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배려에서 오는 깔끔함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표면만 보지 마세요. 그 아래를 보세요. 누군가의 진짜 본성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청소하는 방식에서 말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음을 느낍니다. 정돈된 공간, 깔끔한 습관, 체계적인 모습, 그게 곧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건 다릅니다. 깔끔함은 때로 불안을 숨기는 도구였고, 정리는 때로 통제를 위한 수단이었고, 완벽함은 때로 자기 학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은 꾸며질 수 있고, 첫인상은 변할 수 있고,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죠. 하지만 습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방식, 물건 다루는 태도, 공간 관리하는 습관.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본성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한 사람은 청소로 안정을 찾고, 통제하는 사람은 청소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청소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같은 행동,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행동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이 진짜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세월을 살다 보면 압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불안할 수 있다는 것. 깔끔한 사람이 가장 경직돼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리된 공간 뒤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조금 어질러진 공간에서 여유로운 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작은 실수를 웃어넘기는 관계를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깔끔함과 느슨함 사이, 통제와 자유 사이, 완벽함과 수용 사이. 그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 공간을 한번 보세요. 냉장고, 서랍, 책상, 화장실. 그 공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불안을 말하고 있나요? 통제를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유를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타인의 공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의, 친구의, 동료의 공간. 그들의 깔끔함 혹은 어질러짐이 무엇을 말하는지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겁니다. 표면 너머를 보는 연습, 행동 뒤의 마음을 읽는 연습, 그게 진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청소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불안, 욕구, 가치관, 관계 방식이 모두 담긴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깔끔한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진짜 본성을 말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